경우 하지의 마비와 부종, 음낭 부종도 나타난다. 그 밖에도 간전이로 인한 황달, 피전이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립선암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가지고 전립선을 암을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는 혈액 검사로 아주 쉽게 전립선암이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의사가 직접 직장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서 딱딱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 검사로 해서 전립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전립선암을 선별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이 50대가 되면 매년 전립선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매년 검사할 것을 역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 혹은 규칙적인 검진만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증상,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당장 검사 받으라고 해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저는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발견도 좀 쉬운 줄 알았더니 증상이 없으니까 한참 지난 안 다음에 아프면 모르죠, 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건강검진 날짜를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같은 좋은 날. 게 저기 결혼기념일날 요즘에는 특별한 선물 대신 서로에게 서로 같이 손잡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 건강검진 받는 게 그렇게 1년에 한 번 받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면 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좋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해도 나는 그건 아닌데. 그 여자분들이 그걸로 만족하시면 저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결혼기념일에 계속 빈속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빈속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어찌됐건 뭐 나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건 아니라고. 결혼 뭐 한 20년 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선물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선물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전 괜찮아요. 뭐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꼭 요즘 남편분께 꼭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이 전립선 암을 발견을 하면 그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으면은 뭐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도 임신은 가능한지, 그리고 뭐 건강상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네. 전립선은 생명 유지에는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뛰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죠. 다만 기능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액의 많은 부분이 통과를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의학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예. 그 정자를 만들어내는 고환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시험관하기 기술로 이미 2건이 성공이 됐고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미국에서 수술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시험관하기로 애를 얻은 사람이 꽤 있어요. 이야, 가능하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방법이나 이렇게 혹시 뭐, 왜냐면 또 저도 미래 남편을 또 걱정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해야죠. 미래 예방법이나 이렇게 뭐 전립선에 좋은 음식도 또 따로 있나요? 위험 요소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아, 식습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게 가장 호발하는 남성암이고, 반면 동양권에서는 좀 덜 호발하는 암인데, 그 이유는 서양 음식에 아시다시피 섬유질이 적고 동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암이 많이 호발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 장래를 앞두고 예방을 원한다면 신선한 야채, 계절에 나오는 채소, 역시 섬유소 많은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 예방법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전립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전립선에 이상이 있으면은 뭐 정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전립선 때문일까요? 비뇨기과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암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성기능 장애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은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오인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계는 없는 관계가 없군요. 네. 질문만 제가 그렇게 드렸지 제가 무슨 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유, 그 말씀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니, 아까 질문을 오해하실까 봐. 너무 고개 숙인 남성처럼 하셔가지고. 아니, 아까 진짜 질문하실 때 금방이라도 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무슨 피가 났습니까? 진짜 병원 상담실에 있는 듯한. 주위 가족이라든지 형제 중에 암이 있을 때 이 암이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이 2배 내지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배 내지 11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이른 나이에 미리미리 검진을 하는데 계속 체크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전립선암은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암과 달리 피 검사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증상이 없는 대신에 그게 그러니까 일기 때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피검사를요? 충분히 발견할 수 그래서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공포심만 갖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도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건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거든요. 전립선에 관심을 갖자. 네, 예, 예. 이제 오늘 뭐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갑자기였습니다. 네. 자, 위대한 세상 받으러 나왔습니다. 의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분야 가운데서 나 요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알약 하나만 먹으면 머리 크기가 작아집니다. 아, 머리성형. 그렇죠. 아니, 여기만 좀 고치면 뭐예요? 두상 자체를 좀 어떻게 해줘야죠. 그거는 김용만 씨 대두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머리가 커서 좋은 것도 있어요. 키가 이 머리 크기로만 3, 4cm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네. 190을 넘게 사는 고령화 사회인데 그렇죠.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다치는 거예요. 네, 한 40분에는 다쳐야 되는데 너무 진작에 다치니까 저는 개인적인 고민 하나가 이 발이 말이죠. 발이 좀 일정 사이즈까지만 컸으면 좋겠어요. 아, 발이 자라요? 네, 발이 자라요? 발이 이상하게 신발이 점점 불편해지고 좋죠. 뭐 헤엄칠 때 좋지. 뭔가 이렇게 빨리지. 아무튼 질환. 병 가운데서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건 뭐 저 걱정이 암 아니겠어요? 암. 평균 수명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찾아뵈려고 하는 분은요. 이분의 책 제목 암은 없다. 암 재발은 없다. 시원시원한 책을 쓰시는 분이고요. 무려 직업이 7가지.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7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동안 했던 게 세븐잡대예요, 저는. 아, 그래요? 다 걷어먹고. 원래 근데 이분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7개를? 그렇습니다. 이분은 암 면역 전문 병원 원장이시고요. 책을 18권을 쓰신 저술가십니다. 전시회를 한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진 작가이시고. 목사님 그리고 또 국제 그 봉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대한학교의 이사장, 주식회사 이롬 그 생명과학연구원의 원장까지 통합의학자 황성주 박사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식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분은 오늘 그렇게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슬쩍 해보면서 자,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성주입니다. 위대한 밥상 오늘의 주인공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인류의 적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임상예방의학과 통합면역요법으로 암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18년간 암 전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통합의학자 황성주